모르면 손해, 알면 돈이 되는 정보만 쏙쏙 모아서 알려드리는 실버 한 줄입니다. 혹시 기초연금이 만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으시죠? 주변을 돌아보면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나도 65세 되면 당연히 받겠지. 자동으로 알아서 나오겠지? 이렇게 믿고 계시다가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죠.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격이 되더라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랐으니까 지난달 것도 같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청한 달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자격이 됐더라도 신청을 안 했으면 지나간 달의 연금은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순자 씨는 올해 65세가 되셨고 4월이 생일이셨어요. 그런데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오는 줄 알고 따로 신청을 안 하셨던 거죠. 5월이 됐는데도 통장에 아무것도 안 들어와서 주민센터에 전화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알게 되셨죠.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6월에 급하게 신청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4월분, 5월분은 받지 못하시고 6월분부터 받으셨습니다. 두 달치를 그냥 날린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대 금액이 한 달에 34만 원이 넘습니다. 두 달이면 거의 70만 원 넘는 돈을 손해보신 거예요. 그냥 몰라서 신청 안 해서 70만 원을 놓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실 신청 시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은 65세 생일이 되고 나서 신청하면 늦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시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야 5월분부터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5월이 생일인데 65세 되고 나서 신청해야지 하고 5월 중순이나 말에 신청하셨다면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국 6월분부터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치가 또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신청 시기를 몰라서 한 달치, 두 달치가 날아갑니다. 돈으로 따지면 30만 원,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더 걱정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어서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국민연금 받고 있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이 안 되겠지? 작년에 신청했다가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선정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고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어도 계산 방식에 따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실제로 손해를 보는 함정이 무엇인지, 기준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가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실수 때문에 손해를 받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까지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중간에 끊으시면 손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소중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입니다. 이 함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걸 모르셔서 실제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신청 시기인데요.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일이 6월 15일이신 철호 씨는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6월이 아닙니다. 바로 5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이 6월이니까 그 한 달 전인 5월부터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5월 1일에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심사를 거쳐서 6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가 되는 첫 달부터 빠짐없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65세 되면 신청해야지. 이렇게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6월 생일이신 분이 6월에 가서 신청하십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6월에 신청하셨으니까 6월분부터 받으시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신청 시점이 6월 중순이나 6월 말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심사 기간이 있기 때문이죠. 서류 확인하고 소득 재산 조사하고 결정 내리는 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30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월 20일에 신청하셨다. 심사가 7월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7월분부터 받게 됩니다. 6월분은 못 받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빠서 못 갔어. 깜빡했어. 어차피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7월, 8월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6월분, 7월분은 영영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소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청한 달부터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6월부터 자격이 됐어도 8월에 신청하셨으면 8월분부터 받는 겁니다. 6월분, 7월분은 자격이 있었어도 신청을 안 했으니까 못 받습니다. 영원히 못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4만 2,510원입니다. 한 달에 최대 34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2달 늦게 신청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34만 2,510원 곱하기 2는 68만 5,020원입니다. 약 70만 원 가까운 돈을 그냥 날리는 겁니다. 석 달 늦으면요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냥 몰라서 깜빡해서 바빠서 100만 원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피하시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 이 날짜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생일이 7월이시면 6월 1일, 생일이 11월이시면 10월 1일. 그 날짜에 맞춰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그 달 초에 바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에 신청하셔야 심사 기간이 있어도 생일달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초연금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함정은 신청 시점을 놓치는 것입니다. 65세 되고 나서 신청하시면 늦습니다.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소급 지급이 안 되니까 늦게 신청하신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한 달에 34만 원, 두 달이면 70만 원, 석 달이면 1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 시점을 제대로 맞추셨다고 해도 기준 숫자를 모르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이걸 알려면 기준 숫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기준 핵심 숫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결국 숫자로 판정됩니다. 감으로 되는 게 아니란 거예요.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되겠지.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 이렇게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숫자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숫자는 올해의 기준입니다. 이 숫자들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숫자는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하는 기준선이기 때문이죠. 올해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계산하는 방식대로 내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월 금액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선정 기준액보다 높으면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이신 분은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고 부부 가구이신 분은 소득 인정액이 364만 8천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의 기준이 다릅니다. 부부 가구 기준이 단독 가구 기준의 딱 2배가 아니에요. 단독 가구가 228만 원이면 2배는 456만 원이어야 하는데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의 1.6배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실 때보다 부부가 함께 계실 때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빡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부부 감액 이야기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은 이 숫자만 기억해 주십시오. 단독 가구 228만 원, 부부 가구 364만 8천 원. 이게 올해 선정 기준액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기준연금액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연금액은 34만 2,510원입니다. 월 34만 2,510원이 단독 가구 기준 최대 금액인 거죠.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최대 이 금액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이 이 금액을 다 받으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감액 사유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도 있고 부부 감액도 있고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있습니다. 이런 감액 사유에 해당되시면
34만 원보다 적게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34만 2,510원이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1년이면 얼마일까요? 34만 2,510원 곱하기 12개월은 411만 120원입니다. 1년에 약 411만 원입니다. 이걸 10년 받으시면 4,100만 원이 넘습니다. 20년 받으시면 8,20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깜빡하고 놓치시면 큰 손해를 보시게 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이 숫자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올해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은 월 112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판정할 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은 근로소득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단 112만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또 30%를 빼줍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월급이 200만 원이신 영희 씨가 계십니다. 영희 씨의 근로소득이 소득 인정액에 얼마로 잡힐까요? 200만 원 전액이 아니에요. 먼저 기본공제 112만 원을 뺍니다. 200만 원 빼기 112만 원은 88만 원이죠. 여기서 30%를 또 뺍니다. 88만 원의 30%는 26만 4천 원이에요. 88만 원 빼기 26만 4천 원은 61만 6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200만 원 받으시는 분의 근로소득은 소득 인정액 계산할 때 61만 6천 원으로 잡히는 거예요. 200만 원이 아니라 61만 6천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으로 계산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일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월급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당연히 해당 안 되겠지? 그런데 이 공제 때문에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월급 200만 원 받으셔도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으시면 충분히 기초연금 대상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계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 112만, 추가공제 30%, 이 두 가지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 기준 핵심 숫자 3가지입니다. 첫째, 선정 기준액. 관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준연금액. 월 342,510원이에요. 관독가구 기준 최대 금액입니다. 셋째, 근로소득 기본공제. 월 112만 원 기본공제, 추가로 30% 공제입니다. 일하고 계셔도 소득이 생각보다 낮게 계산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이 3가지 숫자를 아시면 내가 대략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 가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숫자를 알아도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해석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도 안 해보시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3가지를 정리해드릴게요. 더 이상 잘못된 정보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 받을 수 있는데도 안 받으신 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는 65세 되면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록이 있으면 나라에서 연락이 옵니다. 곧 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이런 안내가 옵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65세 되면 알아서 나오겠지. 자격되면 나라에서 연락 오겠지. 그런데 기초연금은 신청 주임,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신청 안 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자격이 되셔도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습니다. 나라에서 먼저 연락해서 신청하세요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신청 안 하시면 그냥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65세가 되신다면 안내문이 오든 안 오든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자동 지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보다 높아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나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한 번 탈락했으니까 다시 해봤자 소용없겠지. 그래서 올해는 신청할 생각도 안 하시죠. 그런데 이게 틀린 생각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뀌어요. 작년 선정 기준액과 올해 선정 기준액이 다릅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작년보다 약 7% 올랐습니다. 작년에는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228만 원입니다. 15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이셔서 탈락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년 기준 213만 원보다 높아서 안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은 228만 원입니다. 220만 원은 228만 원보다 낮습니다. 올해는 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상황이 똑같아도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내 상황도 바뀔 수 있어요. 작년에는 일을 하고 계셨는데 올해는 은퇴하셨을 수 있고, 작년에는 재산이 더 있었는데 올해는 줄었을 수 있습니다. 빚을 갚으셨을 수도 있고 자동차를 파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상황이 바뀌면 소득 인정액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과로 올해를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한 번 탈락했다고 영원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매년 새로 판정받는 겁니다. 탈락하셨던 분들 올해 다시 꼭 신청해 보십시오. 세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 이 오해를 제일 많이 하십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해당 안 돼. 국민연금이랑 기초연금이랑 둘 다 받을 수는 없어. 국민연금 받는 사람은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져. 이건 전부 틀린 말이에요.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자라고 해서 기초연금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계 감액이라는 게 있어요.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줄어드는 거지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이 좀 줄어드시더라도 기초연금 자체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도 아니에요. 국민연금 금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기초연금 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으시는 분이랑 월 100만 원 받으시는 분이랑 다릅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많지 않으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받으실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감액 기준은 좀 복잡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중에서 A급여라는 게 있고, 이게 기준연금액의 75%를 넘는지, 국민연금 전체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는지 이런 걸 따져서 감액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건 복잡하니까 뒤에서 다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국민연금 받으신다고 해서 기초연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아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받고 계시다고 해서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신청해 보셔야 해요.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으니까요. 자,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들어도 뒤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3가지입니다. 첫째,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온다.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하고 자동 지급 없습니다. 둘째, 한 번 탈락하면 영원히 못 받는다. 아닙니다. 선정 기준액이 매년 바뀌고 내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새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셋째,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아닙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감액될 수는 있어도 아예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이 3가지 오해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안 하시는 분들,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안 받으시는 분들,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치시는 겁니다. 오해 때문에 손해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 말고도 실제로 실수하셔서 손해보신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어떤 실수 때문에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셨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명철 씨는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탈락하셨어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조금 높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213만 원이었는데 명철 씨는 소득 인정액이 220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7만 원 차이로 안 된 거예요. 아깝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준에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명철 씨는 올해 신청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을까요?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신 거예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떨어지면
안 되는 거야. 재산 팔거나 상황이 크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가봤자 또 안 된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그래서 올해는 주민센터에 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올해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습니다. 단독 가구 기준이 213만 원에서 228만 원으로 15만 원이 올랐어요. 명철 씨의 소득 인정액은 여전히 2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228만 원으로 올랐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220만 원은 228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올해는 받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신청을 안 하셨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아서 한 달에 34만 원을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정 기준액이 매년 바뀐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정합니다. 물가도 오르고 경제 상황도 바뀌니까 기준도 조정됩니다. 보통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작년에 213만 원이었던 게 올해는 228만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안 됐다고 해서 올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시면 절대 안, 기준이 바뀌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변 말만 듣고 판단하신 거예요. 한 번 떨어지면 안 된다더라. 재산 없어져야 된다더라. 이런 말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문만 믿고 신청을 안 하시면 손해를 보시는 겁니다. 그럼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할까요?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손해보지 않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주변 말만 듣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명철 씨는 얼마나 손해를 보시는 걸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명철 씨가 만약 1월 초에 신청하셨다면 1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을 안 하고 계셨죠? 1월, 2월, 3월, 4월 시간이 갈수록 못 받는 금액이 쌓입니다. 한 달에 34만 2,510원입니다. 4달이면 137만 원입니다. 만년이면 205만 원입니다. 1년 내내 신청 안 하시면 411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못 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급 지급은 안 됩니다. 나중에 올해 받을 수 있었네 하고 신청하셔도 지나간 달 것은 안 줍니다. 신청하신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선정 기준액이 매년 바뀌니까요.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말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거나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확신이 없으셔도 일단 신청해 보시는 게 낫습니다. 신청은 무료입니다. 신청하셨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되면 받으시는 거예요. 안 해보고 포기하시면 받을 수 있는 것도 못 받습니다. 신청해 보시고 안 되면 그때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해 놓으시면 됩니다.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해 놓으시면 나중에 자격이 될 때 연락이 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부터 해 놓으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첫 번째 실수는 작년에 탈락해서 올해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포기한 경우입니다. 이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실수예요.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작년 결과로 올해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 말만 듣고 신청 안 하시면 손해세요.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유형의 실수가 있어요. 신청 시점이나 탈락 여부 문제가 아니라 가족 상황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는 신청을 안 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고 올해도 안 될 거라고 포기하신 경우였어요. 이번 사례는 신청도 하셨고 기초연금도 받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이 줄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왜 줄었는지도 모르셨다가 나중에야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분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연상인 순자 씨가 먼저 65세가 되셨고 65세 되시기 전에 미리 신청하셨습니다. 심사받으시고 기초연금 대상자로 산정되셨어요.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달 기초연금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분이 아직 65세가 안 되셨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분이 64세이시니까 순자 씨 혼자만 기초연금 대상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독가구로 분류되셨고 기준연금에 34만 2,510원을 받으셨어요. 1년 동안 잘 받으셨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분이 65세가 되셔서 기초연금을 신청하셨고 남편분도 대상자로 선정되셨어요. 이제 두 분 다 기초연금을 받게 되신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이 받으니까 두 배로 받겠네? 한 사람이 34만 원 받았으니까 두 사람이면 68만 원 받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달에 통장에는 27만 4천 원 정도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7만 원 가까이 줄어든 겁니다. 뭐지? 왜 줄었지? 내가 뭘 잘못했나?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되셔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그때서야 이유를 알게 되셨습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게 되시면 각자 받는 금액이 20% 줄어듭니다.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부부가 함께 사시면 생활비가 두 배로 드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집세도 혼자 내시고 공과금도 혼자 내시고 생활비도 혼자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사시면 집세를 두 배로 내시는 게 아닙니다. 공과금도 두 배가 아니고 생활비 두 배까지는 안 듭니다. 함께 사시니까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각 20%씩 감액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부부 감액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기준 연금액이 34만 2,510원입니다. 20% 감액하면 얼마가 될까요? 34만 2,510원에 20%는 68,502원입니다. 34만 2,510원 빼기 68,502원은 27만 4,008원입니다. 약 27만 4천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각자 27만 4천 원씩 받으십니다. 두 분 합쳐서 54만 8천 원 정도 받으시는 겁니다. 혼자 받으실 때는 34만 원이었습니다. 둘이 받으시면 합쳐서 54만 8천 원입니다. 두 배인 68만 원이 아닙니다. 54만 8천 원입니다. 순자 씨는 왜 당황하셨을까요? 부부감액 제도를 모르셨기 때문이에요. 남편분이 65세 되셔서 기초연금 받게 되시면 본인 금액도 줄어든다는 걸 모르셨습니다. 남편이 받는 건 남편 거고 내가 받는 건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기초연금은 그렇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시면 가구 단위로 계산돼서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이걸 미리 아셨더라면 당황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 남편이 65세 되면 내 금액도 좀 줄어드는구나. 대신 남편도 받으니까 합쳐서는 더 많아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 감액은 잘못이 아니에요. 손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쳐서 받는 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혼자 받으실 때는 34만 원이었지만 둘이 받으시면 합쳐서 54만 8천 원입니다. 가구 전체로 보면 20만 원 넘게 늘어났기 때문에 손해가 아닌 거죠. 다만 본인 개인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걸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실수 하나. 부부가 둘 다 신청하면 각자 금액이 줄어드니까 한 사람만 신청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배우자분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실수일까요? 계산해 보면 알 수 있겠죠? 한 사람만 신청하시면 34만 원, 두 사람 다 신청하시면 합쳐서 54만 8천 원 받으십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54만 8천 원이 더 많습니다. 20만 원 넘게 더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다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한 사람만 신청해야지 하시면 20만 원을 놓치시는 거예요. 한 달에 20만 원이면 1년에 240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셔서 한 사람만 신청하시면 1년에 240만 원을 손해보시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린 두 번째 실수는 이겁니다. 배우자가 65세 되면서 본인 수령액도 줄어든 것을 예상 못한 경우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각자 20% 감액됩니다. 합쳐서 받는 금액은 늘어나니까 손해도 아니에요. 다만 미리 알고 계셔야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한 사람만 신청하자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둘 다 신청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함정도 말씀드렸고 기준 숫자도 말씀드렸고 오해도 정리해드렸고 실수 사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셔야 할까요? 직접 확인해 보셔야겠죠? 이번에는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신청 시점 놓치면 손해라는 것도 말씀드렸고 기준 숫자도 알려드렸습니다. 흔한 오해도 정리해드렸고요. 실수 사례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들으셨어도 직접 확인을 하셔야 손해를 안 보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체크리스트는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한 것들이니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자녀분이나 주변 분께 도움 요청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복지로 홈페이지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주소는 인터넷에 복지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어요. 이 모의계산기에 본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 금융자산이 얼마인지 입력하시면 소득 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계산해 줍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받으시면 얼마 정도 받으실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이건 모의계산이지 정식 심사 결과가 아니에요. 실제로 신청하시면 더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내가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거죠. 나는 재산이 있어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연금 받아서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짐작만 하고 계신 분들은 꼭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짐작하지 마시고 계산해 보십시오. 두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본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해 보십시오. 기초연금 심사할 때 재산을 계산하는데요. 그런데 재산을 계산할 때 시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이 뭐냐면 정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공식적인 부동산 가격이에요. 보통 시가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가 5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5억 원이 아닙니다. 보통 시가의 60에서 70% 정도니까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심사할 때는 이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시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집이 5억인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요. 또는 정부24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보시면 됩니다.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보시면 됩니다. 본인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시가보다 많이 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기초연금 받으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A급여액을 조회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데요. 이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A급여라는 걸 봅니다. A급여가 뭐냐면 국민연금 급여 중에서 기초연금과 성격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전체 국민연금 금액 중 일부입니다. 이 A급여가 기준연금액의 75%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기준연금액의 75%가 얼마냐면 약 25만 6천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A급여가 25만 6천 원을 넘으시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A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주소는 인터넷에서 국민연금공단 검색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시고 내 연금 정보를 보시면 되세요.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제 A급여가 얼마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알려줍니다.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A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A급여가 낮으시면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65세 생일 속한 달에 한 달 전 일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십시오.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꼭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8월 15일이시라면 어떻게 될까요? 65세가 되시는 달은 8월입니다. 한 달 전은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일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스마트폰 있으시면 알람 설정해 자녀분께 이 날짜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씀해 두셔도 되고요. 이 날짜에 맞춰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면 그만큼 못 받으니까요. 한 달 늦으면 34만 원 손해입니다. 날짜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혹시 예전에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적이 있으시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해두셨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수급 희망 이력 관리가 뭐냐면 기초연금 신청하셨다가 탈락하신 분들이 신청해 놓으실 수 있는데요. 신청해 놓으시면 5년 동안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격이 되셨을 때 연락이 옵니다.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게 됐습니다. 다시 신청하세요 하고 안내가 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올해 안 됐어도 내년에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선정 기준액이 바뀌었는지 매년 확인하기 어려우실 수 있으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해 놓으시면 편합니다. 자격될 때 알려주니까요. 예전에 탈락하셨는데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을 안 해두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해 두십시오. 주민센터에 가셔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 5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소득 인정액 계산해 보기. 둘째,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해 보기. 셋째, 국민연금 A급여액 확인해 보기. 넷째, 65세 생일 한 달 전 1일 날짜 확인하고 기억해 두기. 다섯째, 탈락 경험 있으시면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해 두기. 이 5가지를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면 내일이라도 해보세요. 이번 주 안에는 꼭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하시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시간만 조금 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연간 400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만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다른 제도들이 있어요. 같이 봐야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함정도 말씀드렸고, 기준 숫자도 정리해 드렸고, 오해도 풀어 드렸고, 실수 사례도 보여드렸고, 체크리스트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만 따로 떼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있는 제도가 아니라 다른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도는 기초연금과 함께 받으실 수 있고, 어떤 제도는 기초연금 받으시면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제도는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확인하시면 좋으니 기초연금만 보시지 말고 관련된 제도들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손해 없이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과 함께 꼭 확인하셔야 할 제도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다른 제도예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젊었을 때 보험료를 내신 것에 대한 연금입니다. 내신 만큼 받으시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나라에서 드리는 연금입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이 둘은 다른 제도이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서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급여라는 게 있어서 이게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본인 A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하셔야 하세요. 그리고 국민연금을 아직 안 받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니까 국민연금 적게 받는 게 낫지 않을까?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면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위험한 생각이에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하시면 평생 받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듭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기초연금 조금 더 받으시려고 국민연금을 줄이시면 전체적으로 손해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따로따로 보시지 말고 합쳐서 얼마 받으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받으셔서 기초연금이 좀 줄어드셔도 전체 합계는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국민연금 줄이시면 안 되세요. 둘 다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되세요.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소득과 재산이 아주 적으셔서 나라에서 생활비를 지원받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시면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기초연금을 받으시면 소득이 늘어난 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으셔도 실제로 손해 쥐시는 전체 금액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 34만 원 받으시면
생계급여가 34만 원 가까이 줄어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신청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신다고 해서 생계급여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되시는 분이 신청 안 하셔도 나라에서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분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을 안 하셨어도 기초연금 받은 것처럼 계산해서 생계급여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안 하시면 손해만 보시는 겁니다. 기초연금도 못 받고 생계급여도 안 늘어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셔도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손해 주시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하세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의 관계가 복잡하니까 자세한 건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시고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집은 있는데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십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생활비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택연금과 기초연금은 어떤 관계일까요? 주택연금으로 받으시는 돈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에 계산할 때 소득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부채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과 비슷한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니까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받으신다고 기초연금에서 불이익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집이 있으시고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주택연금도 받으시고 기초연금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택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6688-8114입니다. 네 번째는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몸이 불편하셔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집에서 요양보호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실 수도 있고 필요하시면 요양원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나라에서 대부분 지원해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은 별개의 제도이고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신다고 장기요양 서비스를 못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받으신다고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해당되시면 둘 다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려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세요. 신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거나 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입니다. 건강보험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실 수 있어요. 피부양자로 등록되시면 건강보험료를 따로 안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피부양자 자격에는 조건이 있어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시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시고 건강보험료를 직접 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소득과 재산을 정리하시게 되니 이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혹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셨는데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셨는데 보험료를 안 내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나중에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연금 신청하실 건강보험 자격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전화번호는 1577-1000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기초연금과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 5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 국민연금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줄이시면 안 되고 둘 다 최대한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연금 받으시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기초연금은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셔도 받은 것처럼 계산됩니다. 셋째, 주택연금. 주택연금 수령액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의 소득으로 안 잡힙니다. 둘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넷째, 노인 장기요양보험. 기초연금과 별개입니다. 둘 다 해당되시면 둘 다 받으십시오. 다섯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초연금 신청하실 때 같이 확인해 보십시오. 이 5가지를 같이 보셔야
전체적으로 손해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 따로 보시지 마시고 관련 제도들을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 핵심 3가지. 첫째, 숫자입니다. 2025년 기초연금 산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시면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단독 가구 기준 최대 이금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1년이면 411만 원이 넘습니다. 둘째, 조건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안 하시면 자격이 되셔도 못 받으십니다. 국민연금 받으셔도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작년에 탈락하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시점입니다.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맞춰서 신청하셔야 하세요. 늦게 신청하시면 소급 지급이 안 됩니다. 늦은 만큼 그대로 손해입니다. 지금 안 하시면 불리해지는 이유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한 달 늦으시면 34만 2,510원, 2달 늦으시면 68만 5,020원, 석 달 늦으시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치십니다. 이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못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확인하시고 때 맞춰 신청하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행동 2가지입니다. 첫째, 복지로 모의 계산을 해보십시오. 인터넷에서 복지로 검색하셔서 기초연금 모의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인 소득 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됩니다. 10분이면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십시오. 어려우시면 자녀분께 부탁하셔서 같이 해보십시오. 둘째, 65세 생일 한 달 전 1일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아직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이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해 두십시오. 자녀분께 이 날짜에 나 기초연금 신청해야 해 라고 말씀해 두십시오. 이 날짜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비슷한 제도 보실 때 써먹으실 판단 기준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으로 나오는가, 신청해야 나오는 이걸 먼저 확인하십시오. 우리나라 복지제도 대부분은 신청주의입니다. 자격이 되셔도 신청 안 하시면 못 받으십니다. 나라에서 먼저 찾아와서 받으세요 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그렇고 장기요양보험도 그렇고 대부분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지제도를 보시든 먼저 신청해야 하는 건가 확인하십시오. 신청해야 하는 거면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는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때 맞춰 신청하십시오. 이 습관 하나만 가지셔도 앞으로 복지 혜택 놓치시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초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으세요.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손해입니다.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시고 복지로 모의 계산으로 미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십시오. 65세 되시는 분들, 65세 부모님 두신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제때 신청하셔서 손해 안 보셨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남들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억울하겠죠? 앞으로 이런 알짜배기 정보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다음 정보도 가장 먼저 배달해드리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기초연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아래에서 번호 하나만 남겨주세요. 1번,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다. 2번, 아직 헷갈리고 정확히 모르겠다. 여러분의 참여도에 따라 기초부터 다시 설명할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함정만 짚어드릴지 다음 영상 내용을 정해 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손해를 막는 다음 한 편을 만듭니다. 지금까지 실버 한 줄이었습니다.